햇살과 바람이 잠자던 생명들을 깨웁니다. 벌써 봄나물이 솟았습니다. 회색빛 자연의 하나 둘 색과 향기가 더해집니다. 어느새 봄입니다. 봄처녀 제오시네 봄 소식을 전하러 귀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봄나물입니다. 꽃다발 가슴에 안고 밥상에도 봄이 왔습니다. 이를 찾아 오시려 봄을 찾아 멀리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제주도를 거쳐 올라오는 봄 소식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 해남입니다. 북위 34도 17분 21초. 바로 여기가 우리나라 육지 최남단 땅끝입니다. 땅이 끝나는 곳에서 이렇게 다시 바다가 시작되는 곳. 그냥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죠. 이제 계절도 겨울을 지나 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디쯤 봄이 오고 있는지 봄마중을 나가볼까 합니다. 산 너머 좁은 단오솔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들 넘어 고향 논밭에도 온다네. 완전히 봄이 왔죠 지금. 쪽파가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금방 이제 수확할 때 됐는데. 어차피 찾아오실 고운 손님이기에 겨울이 가고 있음을 알리며 찾아온 고운 손님, 바로 봄동입니다. 김장배추를 잘라낸 뒤 그대로 두었던 뿌리에서 이듬해 봄, 새로 싹이 나온 것을 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오면 봄이 온 거예요. 아, 그래서 봄동이에요? 네. 추위를 견디느라 봄동은 속을 채우지 않고 옆으로 퍼져 자랍니다. 그래서 납작배추, 떡배추라고도 부릅니다. 한창 제철을 맞은 요즘 강기훈 씨네 온 가족은 매일 봄동에 매달려 삽니다. 팔순 노모까지 일손을 거들어야 겨우 출하 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 봄동이랑 이 줄기가 더 다작기거나 맛있을 거라 우리가 이 노란 것은 조금 띄우러도 괜찮아요. 찬소리를 맞으며 자란 봄동은 일반 배추보다 잎과 줄기가 두껍고 단단합니다. 질기지 않을까 싶지만 맛은 더 부드럽고 단맛도 강합니다. 이만큼 할까요, 어머니? 그놈만 해라. 봄동을 길이대로 쭉쭉 찢듯이 잘라 소금에 절이지 않고 그대로 양념에 묻힙니다. 김장김치가 이제 좀 맛이 변했다 할 때 봄 돌아올 때 입맛 없을 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봄동 맛을 제대로 느끼기에는 겉절이가 제격입니다. 갓 지은 밥에다가요 연져가지고 젓가락으로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네, 따끈한 밥에 아삭아삭한 봄동 겉절이,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집니다. 봄동은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겨울철 부족했던 영양분을 보충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바다가 가까운 해남에서는 이 봄동을 데쳐서 조갯살과 함께 된장 양념에 무쳐 먹습니다. 맛있지?
맛있네. 먹고 싶다. 달짝지근하니 고소한 봄동 조갯살 초무침입니다. 겉절이나 무침을 하고 남은 것은 국을 끓입니다. 그래야 파릇파릇하게 살아나고 향기도 좋거든요. 된장국에도. 아니 팍 끓이면 안 돼요. 살짝 끓여야지. 팍 끓여놓으면 실갈이 되잖아요. 된장과 굴을 먼저 넣고 충분히 끓인 다음 마지막에 봄동을 넣어야 색도 살고 맛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줄기와 잎이 연한 속 부분은 따로 골라 전을 부칩니다. 군것질거리가 없던 시절 유일한 간식이었다는데요. 요즘에야 뭐 조갯살로 맛과 모양을 내지만 달랑 봄동 하나로 부친 전을 봄이면 진리도록 먹곤 했습니다. 옛날에는 지겨워서 안 먹는 음식이요. 지금은 열생 음식이네. 뭐 어쩌네 하면서 저 친환경 자연산한데 옛날엔 다 친환경이고 자연산이었잖아요. 사람과 자연을 살리는 밥상의 지혜가 봄동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국과 겉절이에 무침과 전까지 봄동 하나로 밥상이 꽉 찼습니다. 봄을 부르는 건강한 봄 밥상입니다. 집안의 복동이 막내 손주까지 온 가족이 밥상에 둘러앉으니 어머니는 입맛이 절로 돕니다. 겉절이가 겁나 맛있다. 입맛을 살리는 게 어디 봄동뿐이겠습니까? 자식, 손주 곁에 두고 사니 이만한 복이 없겠죠. 좋지러. 혼자 산 사람들은 세상에 아니야. 여러 인상께 좋지. 그럼 우리에게 학교 갔다 오면은 어디까지는 학교 갔다 감지로 한마디 퉁상한 거라고 봐요. 기가. 겨울을 견디어 봄을 맞는 이 봄동처럼 팍팍한 농가 살림에도 이제 곧 봄이 올 겁니다. 봄이 바람으로 찾아오겠죠? 그렇습니다. 바람, 그것은 희망이고 설레임입니다. 새싹이 나왔네. 새싹이 나왔어요. 아이고야, 봄에 어쩔까? 언 땅을 뚫고 꽃을 피운 민들레가 마음을 흔듭니다. 뿌리도 실하다. 어머나 세상에, 벌써 봄이 왔네. 여기서 워낙에 그 이파리나 이런 그 뿌리에서 흰 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흰 액이 위장이라든가 간에 좋다 그래서 굉장히 이걸 약용으로 많이 써요. 마른 풀을 거두어내니 그 아래 쓴바귀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해남에선 사랑불이라고 하는데요. 쓴바귀가 사랑을 부른다는 뜻일까요? 여기서는 이걸 갖다가 사랑불이라 그래요. 잎이 광대의 옷처럼 생겼다 해서 이름 붙여진 광대나물도 그새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가시나물이라 불리는 엉겅퀴도 새순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올록올록하다 해서 곰보라리고 이제 배추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 해서 배추, 곰보배추라 그래요. 배추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봄에 나물로 먹는 약초입니다. 효소 만드는 재미에 빠져 사느라 약초꾼이 다 된 이정순 씨는 봄이면 이렇게 들판을 헤매고 다닙니다. 나물 캐왔어, 나물. 어이구, 뭐가 이렇게 많아? 민들레, 엉겅퀴, 다 캐왔네. 예, 곰보배추. 이 시골에서 뭐 먹을 건 뭐 있어요? 돈 주고 안 살려면 다 이렇게 해다 먹어야지.
이 잎을 따서요. 예. 이 이빨이 애질 때, 예. 쑤술 때 이래 달군달군 씻고 가만히 있으면 네. 통증이 조금 있으면 언제 아팠냐예요. 나물도 약이 되던 시골을 떠나 서울로 가 50년을 살았던 어머니는 이른이 다 돼서야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아, 갔더니 싹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니까. 아이고 참 계절이 신기해. 날이 따사서 날이 따사갖고 어머니보다 먼저 고향에 둥지를 튼 딸이 요즘은 어머니의 밥상을 챙깁니다. 옛날에는 이걸 국을 끓이면은 소고기보다 고깃국보다 더 맛있다고. 엉겅퀴 순을 데쳐 된장을 넣고 끓이는 이 국은 술 좋아하시던 아버지도 참으로 좋아하셨습니다. 간에 좋다는 엉겅퀴가 해장에 도움이 되셨던 모양입니다. 네, 곰보배추로는 겉절이를 해서 먹습니다. 여러 약초를 발효시켜 만든 효소로 단맛을 더해주면 쌉쌀하게 감칠맛이 도는 겉절이가 완성이 됩니다. 엄마 하나 드셔봐요. 맛있죠? 맛있네 뭐. 쓰면서 달면서 오묘한 맛이 나면서 맛있어. 써. 써. 곰보배추 자체가 써요 원래. 그래서 약이야. 들에 가면은 풀속에가 다 먹을 거예요. 네, 봄들판이 다 먹을 것 천진데 이름도 처음 듣는 봄나물이 어디 곰보배추 뿌리겠습니까? 여린 순을 뜯어다 무쳐 먹는 이 광대나물도 아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귀한 봄나물입니다. 또한 쓴맛의 대가인 쓴바귀는 우리 모두가 약초처럼 여겼던 나물입니다. 거친 땅을 가르지 않고 어디든 뿌리를 내리는 민들레. 요즘 건강식으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재배하는 농가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무침도 하고 김치도 담가 먹지만 이렇게 튀김을 만들어도 별미입니다. 맛있나? 다 먹어봐. 아프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시던 어머니는 고향에 돌아온 지 3년 만에 몸도 마음도 한결 편안해지셨습니다. 뭐 쓴바귀 먹으면 뭐 나갔던 입맛이 다시 돌아온다며? 며느리가 돌아오는 게 아니고? 젊어지죠. 너무 맛있어서. 나물이 보약이에요. 곁에서 살갑게 챙겨주는 딸처럼 고향의 봄은 언제나 반갑고 든든합니다. 넓은 바다와 낮은 산이 울타리처럼 둘러싸여 있는 해남은 전라남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졌습니다. 농지 면적만으로도 전국 1위. 해남의 넓은 들판을 봄이면 온갖 봄나물들이 가득 채웁니다. 봄을 선사하려고 온 나물들입니다. 나물은 봄을 가지고 왔는가? 봄이 나물을 싣고 왔나? 봄나물의 의미를 이 봄처녀들은 아실지 모르겠네요. 저 아주머니들이 봄처녀가 무리로 어딜 가시네. 아마 나물 캐러 가는 것 같아요.
쫓아가 보겠습니다. 좀. 봄이면 마을 여기저기에서 미처 풀리지 않은 언 땅을 두드리는 호미질 소리로 요란해집니다. 네, 봄을 캐는 소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의 밥상이 봄을 좀 찾으러 왔습니다. 지금 뭘 캐고 계신 거예요? 냉이. 냉이가 이게 지금 캐신 게 이만큼이에요? 네, 이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봄에 올 때 제일 먼저 냉이가 제일 먼저 섰죠? 예, 냉이가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많이 돋아가지고 주로 뿌리를 더 향이 더 있어요. 이른 봄에 나는 냉이는 추위를 견디기 위해 땅에 바짝 붙어 자랍니다. 푸른색도 지우고 어두운 땅빛을 띄우는데요. 살아남기 위한 냉이의 전략입니다. 범천녀께서는 몇 년이나 이걸 하셨어? 30년 했어요. 30년? 예. 그러면 봄을 20년, 30년째 맞이하시는구만. 예. 늘 범천녀시네 그럼? 예, 그렇지요. 봄마당 이것을 캐니까요. 네. 봄처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이 냉이만은 아닙니다. 곰방물이 이게 봄나물인데요. 이 된장에다 버물러서 초고추장에다 무쳐놓으면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입맛이 없던 입맛이 싹 돌아와요. 별꽃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이 곰방물이는 햇볕 잘 드는 곳이면 어디든 자랍니다. 마늘밭에는 달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늘이 주인이니 불청객이나 다름없지만 뿌리가 실하게 클 때까지 그대로 두었다가 김매듯 캡니다. 달래가 지금 설 세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달래만큼 귀한 대접을 받는 불청객도 없을 것 같네요. 해남에는 유난히 저수지가 많습니다. 크고 작은 저수지가 300개가 넘는다는데요. 모두 농업용 저수지들입니다. 하지만 이 신방마을에선 논에 물을 대는 것뿐 아니라 이렇게 민물새우도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민물새우를 흔히 토하라고 하죠. 민물에 사나 바다에 사나 생긴 모습은 비슷합니다. 이 토하와 달래로 특별한 양념장을 만드신답니다. 보통 달래만으로 만드는데 이 마을 분들은 꼭 달래에 토하를 넣습니다. 바다새우와 달리 담백하고 구수한 맛이 나는 토하가 달래의 쌉쌀한 맛과 어우러져 색다른 맛을 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먹었죠. 아주 옛날부터 우리 결혼하기 전부터 이거 계속 여기는 이것이 별미예요. 다른 거는 익으면 다른 방죽의 거는 하얗는데 우리 것은 빨개요. 그래갖고 이게 이 흙내가 나거든요. 그래서 특이해요. 그 맛에 먹어라. 그 맛에. 그 맛에 드시는 거예요? 예. 흙냄새 물씬 나는 토하 달래 간장입니다. 이 특별한 양념장에 어울리는 밥은 따로 있습니다. 한창 맛이 오른 싱싱한 굴을 넣고 겨운에 저장해두었던 무도 썰어서 함께 넣습니다. 무와 굴에서 나오는 수분을 고려해 물은 약간 적게 잡습니다. 무의 단맛과 시원한 굴향이 듬뿍 배인 무굴밥입니다. 무굴밥에 토와 달래 간장만 있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을 만큼 맛도 영양도 만점인 별미입니다. 냉이는 무침에, 전에, 튀김에 쓰임새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된장국만한 게 없죠. 아, 여기에도 굴을 넣으셨네요. 이름만 들어도 향긋해지는 냉이 된장국입니다. 됐네. 아짜 무처럼 맛있겠어요. 아유, 뭐 맛있게 하시네. 네. 그게 뭘 무치고 계신 거예요? 건반불하고 버섯, 건반물, 버섯하고. 느타리 버섯하고 같이 해야 맛있나? 예, 지금 한참 제일 제철이라 맛있지요. 건반물 나물 이것이 뭐 열을 해독시키기도 하고 밭에서 일을 하다 상처가 나면은 피가 나온다면 이것을 찍어서 별로면 그 지혈도 되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아이가 잘 묻혀서 내놔요. 좀 내가서 기다리고 앉아있을게. 예, 잘 맛있게 무쳐드릴게요. 해남에선 달래냉이보다 더 친숙한 것이 이 곰반부리입니다. 순하고 은은한 향이 나는 것이 참나물과 비슷한데요. 여기에 느타리 버섯을 넣고 초고추장에 무쳐냅니다. 먹어보게. 쓰시 왔다. 돼지고기라고 주면 내가 주라고 하면 줄거지. 이런 거 꼭 주라고 한다게. 어때요, 간이? 맛있지라. 짱이다, 짱. 네, 잃어버린 입맛을 찾아준다는 바로 그 곰반부리 버섯 무침입니다. 기운을 복돋아줄 봄나물들이 가득 상위에 올랐습니다. 이 봄을 혼자 맛볼 수는 없죠. 손주도 데리고 마을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아주 각양각색으로 이렇게 음식이 나왔는데 봄 냄새가 물씬 납니다. 뭐죠? 냉이로 튀김을 만들었어요. 냉이 튀김. 네. 이거는 손으로 먹어야 되죠, 이렇게? 네. 예. 너 이 맛을 아니? 어린이들이 잘 몰라요, 그 맛. 그 또한 별미로군요. 봄철 나른한 몸을 깨워주는 봄나물들은 별미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나물이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도 전이나 튀김은 먹을 만한가 봅니다. 씹지도 않고 뭘 맛인데. 모두 봄철. 하지만 맛으로만 먹는 건 아닙니다. 봄철 건강을 지키는데 봄나물만한 게 없습니다. 봄나물의 효능은 동의보감에 약으로 사용한 기록이 전해져 올 만큼 겨우내 부족했던 영양분을 보충하는 봄 보양식입니다. 봄나물이 가지는 그 다양한 겨울에 얻을 수 없었던 다양한 그런 그 영양소들이라는 효능 성분들이 골고루 이렇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달래가 이제 그 한방에서는 해백이라는 약재로 쓰이기도 합니다. 해백. 약용으로 쓸 때 이 해백은 뿌리 부분만 잘 말려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양기가 잘 통하게 해준다 이런 의미인데, 냉이에는 특히 이제 단백질이나 무기질이 좀 다른 식물에 비해서 좀 풍부하다는 그런 조사들이 되어 있고요. 쑥은 또 한약제명으로는 애엽이라 합니다. 애엽. 격리혈이 흐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따뜻하게 해줘가지고 이제 그 흐름을 잘 이루어지게 해주고, 그런 차가운 땅을 뚫고 쏟아나는 그런 새 생명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 봤을 때는 뭐 봄나물은 새 생명이다. 지금이야 건강을 위해 일부러 찾는다지만 사실 나물은 생존을 위해 먹을 수밖에 없던 음식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다양한 나물을 먹는 민족이 없다고 합니다. 이 식재료로 사용하는 나물만 30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나물이 우리 밥상의 보약이라는 걸 이 선조들께서는 어떻게 아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나물은 날 것을 그대로 먹는다는 뜻의 우리말로 알려져 있지만 라물, 즉 신라 백성이 많이 먹는 식물이란 뜻에서 유래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쑥과 마늘이 등장하는 걸 보면 삼국시대부터 이미 나물을 먹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 후 전란과 민란, 흉년과 가뭄 등으로 궁핍해진 서민들에게 나물은 중요한 구황 음식의 하나로 밥상에 올랐습니다. 겨울이 지나 봄으로 가는 길목엔 항상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그 허기진 봄날을 견디기 위해 선조들은 숱한 들풀들을 나물로 먹어왔던 겁니다. 그것은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해남 윤씨 종가 고택인 노구당에는 나물과의 특별한 인연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아, 이 그림입니까? 그 선생님 이게 지금 진본으로 가지고 계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봄날 언덕에서 나무를 캐고 있는 두 여인의 모습을 담은 이 그림은 18세기 후반부터 유행한 풍속화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작품입니다. 요즘 시골의 봄 풍경과도 많이 닮았는데요. 이 그림을 그린 이가 바로 문인 화가였던 공제 윤두서입니다. 사실적으로 묘사된 이 자화상처럼 그는 사대부의 특권의식이 아닌 현실의 삶의 모습에 더 관심을 두었습니다. 서민들의 팍팍한 현실을 생생하면서도 정겹게 그려낸 그의 화풍은 아들에 이어 손주 윤용의 그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산 선조님도 그 시에 보면은 우리나라 순수한 한글시로 그 나물에 대해서 그 풋나물에 대한 것도 써놓으신 것이 있거든요. 좀 앉으시죠. 윤두서의 증조 할아버지가 고산 윤선도입니다. 그의 시에도 나물에 대한 것이 있다고 하네요.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춰 먹은 후에 바위 끝가에서 마음껏 누느라 그 남은 연남은 연남은 일이야 부러울 줄이 있으랴. 그 훌륭한 정서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고 선조님들이 아주 나물을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우리 먹거리가 사실 자연이 주는 데서 얻어 먹는 것이 제일 좋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더 없는 참 생명의 젖줄이죠. 그렇게 자연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지혜가 그림이 되고 시가 되어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해왔습니다. 들녘에 파랗게 물들인 보리밭에도 봄날의 고단함을 풀어주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보리가시리 꿋꿋한 듯 시합시 같이 더 꿋꿋할까 아예요 아하하하하기 와자 좋네. 옛날 같으면 이 밤멜 시기요. 지금 보리밥 멜 시간이요. 그럴 때 이 소리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소리 할 때 너무 춥고 힘드니까 이 밤맨 소리를 하면 이제 그 맞은 사람들도 더 흥겹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것이 옛날 구시계부터 이 소리가 내려온 것이 이제 보리가 쌀보다 귀해진 요즘 그 많던 보리밭은
하나둘 사라져가지만 정겨운 소리는 남아 오늘도 해남의 봄을 노래합니다. 육식을 금하는 사찰에서 나물은 계절과 상관없이 늘 밥상에 올려야 하는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밭 가는 소리가 사찰에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립니다. 스님들에겐 밭일도 울력이라고 불리는 수행의 하나인데요. 얼었던 땅을 갈아엎으며 마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리석음에서 또 그 속에서 또 지혜가 나오기도 하고 또 어두움에서 밝음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듯이 또 이제 어리석음에서 깨달음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봄은 그런 의미가 있죠. 나무 캐러 가자. 갑동하러 가자. 보살님들도 봄이 오면 덩달아 바빠집니다. 나물은 때를 놓치면 낭패라 매일 주변 산과 들로 나무를 캐러 나섭니다. 꽃샘추위가 한바탕 지나고 며칠 새 봄나물이 쑥쑥 올라왔습니다. 어디 가서 있는가 봐라. 해가 껐나. 보살님 그건 무슨 나물이에요? 방풍나물이요. 풍을 막아준다고 해서 이름이 방풍나물입니다. 스님들이 이제 보통 참선을 많이 하고 이렇게 앉아 있거나 그 추운 겨울에 법당에 많이 앉아 있으면 바람이 막 뼛속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안 좋으니까 네, 이런 이제 봄에 나오는 이런 나물들을 주로 많이 먹어요. 물기 있는 땅이면 어디든 자라는 소루쟁이도 어린 순을 나물로 먹습니다. 이게 부딪히면서 소리를 낸다 해서 그 소루쟁이라고 그러세요. 이게 피부병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고. 산깃을 습한 땅에서 자라는 머위도 잎과 줄기는 물론 뿌리까지 버릴 게 없는 귀한 봄나물입니다. 보살님들이 가장 공들여 캐는 나물은 바로 이 고수나물입니다. 나물의 고수들도 고개를 흔들 만큼 강한 향을 가진 사찰의 대표 나물입니다. 절에서 특히 스님들이 많이 좋아하는 야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수행 정진회 하는데 좋은 기운을 주고 그 기운을 상기시킨 거를 내려주는 성분이 많아서 이런 봄날에 이걸 뿌리째 많이 먹거든요.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고 수행을 해야 하는 스님들에게 나물만큼 좋은 것도 없지만 먹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 마음에 이제 미세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수행에 자극을 주는 그런 그 채소들이 있어요. 파, 마늘, 부추, 달래 수행을 하는데 방해를 준다. 좀 너무 자극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절에서 김치 담글 때도 마늘을 다 빼고요. 또 일반 음식에 있어서도 파마늘 다 안 넣죠. 양기를 복돋는다니 속세에 사는 사람들에겐 좋은 보양식이 될 것 같은데요. 파, 마늘, 달래와 부추만 빼고 모든 나물이 사찰 밥상에 오릅니다. 머위는 섬유소와 비타민이 풍부해 민가에서도 즐겨 먹는 봄나물인데요. 쓴맛이 좀 강하지만 또 그 맛에 먹습니다. 고수나물로는 겉절이를 만듭니다. 불가에서 진짜 고수가 되려면 이 고수나물을 먹을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향과 맛이 강하고 독특합니다. 거북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양념에 참기름을 충분히 넣어준다고 하는군요. 이게 워낙 향이 일반 채소보다는 향이 뭐 몇 배가 강해서 정말 비위에 안 맞으신 분들은 이렇게 입 하나를 냄새를 맡으려더라도 막 이거 싫어 막 이럴 정도의 이런 향을 가지고 있는 음식이라 이제 참기름으로 좀 약간 이거를 감안을 하는 거죠. 고수나물로 전을 부치면 먹기는 좀 수월합니다. 초보 스님들이 고수나물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배려한 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방풍나물도 단맛이 나면서 향이 진해 선호도가 갈리는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쓴맛과 단맛, 향기로움과 독한 냄새가 어우러져 봄이 옵니다. 어느 하나 치우침 없는 자연의 가르침이죠. 자연도 사람도 균형이 깨지면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마당 한쪽에 수십 개의 장독을 들여놓고 사는 이승희 씨는 자연의 순리를 몸으로 체험한 뒤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나물로 장아찌를 담가 먹을 수도 있다는 것도 예전엔 몰랐던 일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봄이 되면 나물로 장아찌부터 만들어 놓습니다. 달래가 제철에 이렇게 먹을 수 있지만 오랫동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 봄철에만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보신 그 장을 가지고 이렇게 달래 장아찌를 만들었거든요. 달래뿐 아니라 웬만한 나물은 모두 장아찌를 만들어 먹습니다. 머위도 냉이도 장아찌를 만들 수 있는데요. 봄나물 장아찌 덕분에 1년 내내 봄 향기가 밥상에 오릅니다. 남편과 나물 캐러 다니는 일이 봄철 연례 행사입니다. 아직 철이 이른데 어린 쑥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 추위에도 쑥이 벌써 이렇게 올라왔어. 쑥이 강한 게. 그런 게 이렇게 생명력이 있구나. 반찬 좀씩 없어거든요. 왜라? 쑥이 자체가 향이. 세월 좋게 나들이 다닌다고 부러워들 하지만 그저 취미로 시작한 일은 아닙니다. 그때의 암이란 것은 꼭 죽는 줄만 알았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참. 이제 제일 먼저 실천한 게 이제 밥상을 바꾸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11년 됐지만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이유가 참 먹은 거를 이렇게 제대로 건강한 먹을거리를 찾아서 먹는 거. 11년 전 암 선고를 받고 난 뒤 생활도 밥상도 모두 바꾸어야 했습니다. 한 해, 두 해, 세월의 두께가 더해지니 이젠 제법 자연식 요리 전문가 소리를 들을 만큼 솜씨도 늘었습니다. 여성에게 좋다는 쑥은 꼭 챙겨 먹는 봄나물입니다. 향이 강해 나물보다는 주로 국을 끓이는데요. 밀가루를 입혀 굴과 된장으로 맛을 낸 육수에 넣고 끓이면 쑥 향기 물씬 나는 애탕국이 됩니다. 이것만큼은 이철 아니면 못 먹어요. 좀 더 되면 쑥이 쓰니까 못 먹고 정말 어린 쑥이 막 나올 때 그래서 어린 쑥을 가지고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국이라서. 쑥으로 떡을 만드는 건 흔한 일입니다. 해남 지역에는 조금 특별하게 만들어 먹던 쑥떡이 전해오는데요. 먼저 쑥과 찹쌀가루를 반죽해 참기름 바른 프라이팬에 올려 지집니다. 그 위에 팥소를 얹어
손으로 모양을 잡아주는데 이름이 꽃독입니다. 손으로 이 모양을. 옛날에는 전통 혼례를 하면서 집에서 다 이렇게 대사를 쳤잖아요. 그럴 때 그 각시가 오고 그런 날 귀한 손님들 사돈네죠. 말해서 그런 사돈들을 접대하고 그럴 때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서 드셨던 꽃떡. 그래서 쑥이 들어가요.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다는 말은 이 꽃독을 두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쑥의 향과 영양까지 더했으니 귀한 사돈네들 대접에 이만한 게 없습니다. 밥상을 바꾸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신경을 써야 할 것도 많고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도 그것이 사람도 자연도 살리는 일임을 몸으로 느낍니다. 게으르고 좀 신경 안 써서 그렇지 시골에서 자연 속에는 먹을 거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비로소 그때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력이 힘겨운 고비를 함께 이겨낸 중년의 부부는 그렇게 봄나물로 다시 인생의 봄을 살아갑니다. 나무도 들풀도 모진 바람을 이겨내고 이 봄 다시 꽃을 피웁니다. 네, 이 봄나물의 향기는 우리를 아주 행복하게 합니다. 그냥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의 봄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봄나물을 볼 때마다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언뜻 떠오릅니다. 겨우내 땅에 바짝 붙어서 키를 낮춰가며 바람을 이겨내고 또 냉기를 참는 고초를 겪어서야 비로소 봄에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봄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찬 기운을 밀어내며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는 힘찬 몸짓입니다. 바다도 그렇습니다. 숨죽인 듯 보이지만 겨우내 쉼없이 봄을 준비해 왔습니다. 해남의 한 어촌 마을 사람들은 지난 겨울 내내 바쁘게 살았습니다. 이 세발나물 때문인데요. 입이 가늘고 긴 낙지발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이거는 간은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몸이 나물 자체가 간기가 있어갖고 좀 짠맛이 있어요. 원래 세발나물은 봄철 갯벌 근처에서 자라던 봄나물이었습니다. 6년 전 해남에서 처음으로 육지 재배에 성공하면서 요즘은 겨울부터 늦은 봄까지 맛볼 수 있게 됐답니다. 새참으로 삼겹살을 들고 나왔습니다. 세발나물과 삼겹살의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하는데요. 상추 대신 세발나물로 고기를 싸 먹으면 되니 오히려 준비가 간단합니다. 칼슘 함유량이 높다고 알려지면서 세발나물이 농가의 효자 노릇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 농가에 와인협회 여간 고생이 많았는데 돈벌이 다시 또 학교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일정만조라 그렇게 좋아요. 간간하게 소금기가 배어 있어 생으로도 먹지만 겉절이처럼 무쳐 먹기도 합니다. 세발나물 덕분에 요즘 예랑리분들 힘들어도 일할 만 납니다. 바다에 봄이 오면 땅끝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바다로 나섭니다. 이 갯나물들 때문이죠. 봄나물을
요 좋아. 일할 때 이 맛있는 때 얼었다 녹았다 한때 제일 좋은 때예요 요새가. 바닷물이 빠져나간 자리마다 톳과 파래가 한창 물이 올랐습니다. 이맘때가 제일 좋아. 자연산 톳과 파래는 땅끝 마을 사람들에겐 제일 귀한 봄 선물입니다. 곧 전복 양식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여간 바쁜 게 아닙니다. 이때 반찬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달래와 파래입니다. 이거 칼칼 씻혀서 저 소금에 뻐럭 주물러 갖고 묵은 김치하고 달래하고 썰어 이어서 김치 담으면 아주 맛있어. 잘 익은 김장김치를 송송 썰어서 파래에 넣은 다음 달래를 섞어주면 끝입니다. 양념도 필요 없고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만난 냄새 난다. 아따 만났다. 육지에서 봄동 겉절이를 담가 먹듯 바닷사람들은 파래와 달래로 이렇게 봄김치를 담가 먹습니다. 파래로 떡도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쌀가루에 다진 파래와 통팥을 섞어 찌면 파래떡이 됩니다. 기지사 때 이렇게 해갖고 동네 돌리고 막 그랬어. 허들의 떡으로 해서 동네 사람들 나눠 먹니라고. 파래떡. 우리 밥상에 얼마나 다양한 떡들이 존재하는지 새삼 놀랄 때가 많습니다. 톳은 식이섬유도 풍부하지만 바다나물 중에서 칼슘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톳과는 숙주나물이 잘 어울립니다. 땅끝에 싱싱한 봄이 담긴 톳나물 무침입니다. 톳으로 밥을 해도 봄철 영양식이 됩니다. 갯나물과 들나물이 만나니 밥상이 푸짐합니다. 오랜만에 상에 오른 톳밥의 옛 생각도 절로 납니다. 쌀도 너무 고급이지. 보리가리 갈아갖고 이 톳하고 같이 밥에 먹고 우리 명주를 이어준 게 이 톳이야. 톳을 보면 항상 옛날에 청년 들어가고 톳밥 해먹은 그 생각이 탁 떠올라.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그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밥상엔 어김없이 그렇게 봄이 왔습니다. 우리네 인생에도 다시 봄이 오고 있을까요? 오늘 백발한심하구나. 해남에 5일장이 열렸습니다. 산과 들, 바다에서 부지런히 봄을 준비한 사람들이 장터로 모였습니다. 이게 봄동입니다. 봄동. 이게 흙에 딱 붙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벽을 붙여가지고 아유 여기 무슨 장터 한쪽 길가에 때 아닌 잔치상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모두 나물 반찬이시네. 네. 나물을 팔러 나온 정순남 씨가 장터 이웃들을 위해
쌓은 봄나물 도시락입니다. 맛있어요. 아, 이거 진짜 봄맛입니다. 맛있네요, 진짜. 나물 할머니의 넉넉한 인심이 따뜻한 봄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이 약이에요. 약. 그건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거요. 시켜갖고. 데쳐가지고. 시켜서 생으로 잡으면. 아, 생으로 먹어도 돼요? 어우, 써라. 이거 이렇게 써. 이거 약이. 소주 약이에요? 예. 우와, 딱 무지무지하네. 이야, 이게 쓴 거는 간에 좋은 거예요, 그죠? 쓴맛도 단맛도 모두 인생이라는 걸 이 봄나물 하나가 가르쳐 줍니다. 네, 이 봄나물을 먹어야 진짜 봄을 맞이하는 것이겠죠. 이 봄나물에 담긴 향긋한 봄 기운을 아주 멀리까지 가져가고 싶습니다. 아마 댁내 밥상에도 봄이 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여러분의 밥상은 어떻습니까?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수고 많으십시오. 많이 파시고요. 네. 땅이 끝나는 곳에서 뭉게 구름이 되어 저 푸른 하늘 벗삼아 훨훨 날아다니리라. 이 하늘 끝까지 가는 날 맑은 비